여러분, 회사에서 이런 일 한 번쯤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일도 싹싹하게 잘하고 매출 성과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온 부서가 칭찬하느라 바쁘고 단체 채팅방에는 박수 이모티콘이 날아다니는데 꼭 그런 날이면 어딘가에서 한 선배가 조용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치 국가기밀을 전달하듯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저 친구 겉만 번지르르하지 실은 예전에 학점도 엉망이었고 지방 아주 작은 학교 출신이야. 참 신기하죠. 어제까지는 미래의 에이스였는데 그 말 한마디 듣자마자 갑자기 사람들의 눈이 돋보기 모드로 바뀝니다. 오늘의 성과는 안 보이고 10년 전 생활기록부를 찾으러 마음속 인터넷 창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누가 잘 되면 축하보다 먼저 근데 원래는 말이야 갓 튀어나오는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왜 눈앞에 분명히 세워진 멋진 성취를 보면서도 굳이 그 밑바닥에 깔린 과거의 누추한 창고를 열어보고 싶어 할까요? 왜 잘 자란 나무를 보면서 열매보다 씨앗이 묻혀있던 흙 상태부터 조사하려고 할까요? 오늘 함께 나눌 탈무드 아가다 벤시라의 경고는 바로 이 묘하고도 고질적인 인간 본능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을 깎아내린다고 생각했던 그 행동이 사실은 자기 밥그릇에 금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주 차분하고도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네 걸음으로 천천히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2000년 전 랍비들이 왜 이런 경고를 남겼는지 탈무드 이야기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지혜가 동양의 오래된 통찰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건 서로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비슷한 결론에 도착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평생 고민한 문제를 누군가가 이미 2000년 전에 정리해 놓은 걸 보고 괜히 억울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어서 현대 뇌과학과 조직행동론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 왜 인간이 자꾸 남의 과거를 파헤치고 왜 그것이 조직 전체의 손해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는 세상이 굴러가는 현실의 법칙 속에서 이 이야기가 숨겨놓은 진짜 승리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일 아침 출근해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깨달음보다 중요한 건 오늘 퇴근 후에도 기억나는 한 문장이니까요.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탈무드 속 이야기를 다시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태어나기 전 우주는 텅 비고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랍비들은 이것을 토후바보후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리가 전혀 안 된 창고 정도의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집에 택배 상자를 일단 구석에 쌓아두고 언젠가 정리하겠다고 다짐한 적 있으시죠? 그리고 그 언젠가는 대체로 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풍경입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너한테 너무 과분한 것에 지나치게 참견하지 말고 네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억지로 뒤집지 마라. 그저 오늘 네 앞에 놓인 일에 성실하라.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랍비들은 비유를 하나 들려줍니다. 왕이 쓰레기 매립지 위에 웅장한 궁궐을 세웠습니다. 기둥도 멋지고 장식도 화려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저 밑 원래 뭐였는지 아세요? 예전에 아주 지저분했던 곳입니다. 물론 사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뒤 사람들은 이제 궁궐을 보지 않습니다. 기둥도 안 보이고 예술도 안 보이고 발전도 안 보입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옛날 풍경만 맴돕니다. 참 이상하죠. 인간은 멋진 현재보다 초라한 과거를 더 오래 기억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랍비들이 꼬집고 싶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피어난 가치와 성장을 보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밑바닥 이야기만 붙잡고 있으면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세워진 궁궐인데 우리는 자꾸 옛날 삽질 자국부터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시라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눈앞의 성장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지나간 먼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제 이 이야기의 겉모습을 육하원칙에 따라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숨어 있습니다. 궁전의 주인은 힘있고 완벽한 왕입니다. 누구나 봐도 감탄할 만큼 멋진 궁전이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금빛 지붕보다 기둥빛을 더 열심히 들여다봅니다. 마치 새 차를 사왔는데 축하보다 먼저 예전에 주차하다 긁힌 적은 없어요? 를 묻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원래 여기 오물밭이었어 라고 말하는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바뀝니다. 방금 전까지는 와 정말 대단하다 라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고학자가 되어 땅바닥 연구를 시작합니다. 궁전은 그대로인데 감탄은 사라지고 뒷이야기만 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던 랍비들은 바로 이 인간의 습관을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추방, 가난과 흩어짐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서로를 향해 우리가 원래 얼마나 초라했는지 아느냐며 자조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랍비들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 시작은 초라했을지 몰라도 오늘 세운 집은 소중하다. 과거의 흙바닥을 핑계 삼아 오늘의 약속을 무너뜨리지 말자.
이 다짐을 공동체의 규칙으로 만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제의 실패를 증거자료처럼 들고 다니며 오늘의 성장을 부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사람은 과거에서 출발하지만 현재는 과거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 속 깊은 비유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쓰레기 더미와 하수구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만들었던 실수들입니다. 흑역사라고 부르는 순간들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허술함일 수도 있고 가난해서 실패를 반복하던 시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진첩을 열었다가 10년 전 유행하던 머리 모양을 보고 깜짝 놀란 경험 있으시죠? 사람은 누구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반대로 화려한 대궐은 지금의 모습입니다. 땀 흘려 만든 성과이고 어렵게 키운 회사이고 오랫동안 지켜낸 가정입니다. 그런데 꼭 누군가는 현재보다 과거를 더 좋아합니다. 저 가게 사장님, 예전에 장사 여러 번 실패했대. 저 회사 처음에는 정말 작은 방 하나에서 시작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마치 엄청난 비밀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사실이 대단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랍비들이 지적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흙을 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흙 위에 세워진 현재의 가치를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누군가의 대고를 감탄하기보다 그 아래 묻혀있는 흙먼지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은 결국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지금의 성취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앞에 있는 기회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비즈니스 현장으로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장면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회사가 시장을 휩쓸 만한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손님들이 몰리고 매출도 오릅니다. 사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저런 제품을 만들었지? 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재미있습니다. 배워야 할 순간에 조사부터 시작합니다. 저 회사 예전에 무슨 문제 있지 않았나? 대표가 처음에는 되게 힘들게 시작했다던데. 그러면서 어느새 자신은 경쟁 분석가가 아니라 과거 탐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남 이야기 1시간 하면 속은 시원한데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 경험 말입니다. 바로 그 현상입니다. 경쟁사의 과거를 파헤친다고 내 실적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상품 하나 더 연구하고 고객 한 명 더 만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랍비들은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충고를 남깁니다. 남의 쓰레기통을 뒤지는 동안 내 창고는 비어간다는 것입니다. 경쟁자든 후배든 동료든 지금 그들이 만든 결과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왜 잘 되신지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살펴보고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성공한 사람의 과거를 구경하는 것보다 성공한 사람의 현재를 배우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그리고 냉정한 시장에서는 그 차이가 생각보다 아주 크게 벌어집니다. 놀랍게도 유대광야에서 태어난 이 메시지는 수만 리 떨어진 동양의 고전들과도 정확하게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양에는 영웅불문출처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천하를 구한 영웅이라면 그가 과거에 마구간에서 말 돌보던 사람이었든 시장 구석에서 장사하던 사람이었든 심지어 첫 장사에서 손님보다 파리가 더 많이 찾아왔던 사람이었든 따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 멋지게 성공한 이야기를 들으면 감탄보다 먼저 근데 원래 뭐 하던 사람이야? 가 튀어나오는 경우 말입니다. 공자 역시 논어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들고 계속 왈가왈부하는 것은 생산성이 없다고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운전하면서 팩미러만 계속 보다가 앞차 범퍼와 인사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과거를 전혀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아예 주저앉아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동양의 성인들과 유대의 랍비들은 똑같은 결론에 도착합니다. 남의 과거를 뒤지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오늘 내가 쌓아 올려야 할 벽돌 한 장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과거를 조사하는 사람보다 현재를 만드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여러분도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랍비들의 이 가르침은 그냥 착하게 살자는 도덕 시간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이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확인 도장을 찍어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엄청난 실적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평가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 친구 예전에 큰 실수 한 번 했잖아. 그러면 인간의 뇌는 갑자기 희한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성과보다 예전 이야기에 끌려갑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냉장고에 맛있는 음식이 잔뜩 있는데 유통기한 하루, 지난 요구르트 하나만 눈에 들어오는 경험 말입니다. 사람 뇌가 원래 그렇습니다. 관계도 비슷합니다. 부부가 다투다가 갑자기 그런데 당신 7년 전에도가 시작되면 분위기가 순식간에 역사 다큐멘터리가 되어버립니다. 현재 문제 하나 해결하려다가 고대 유적 발굴 수준으로 과거가 쏟아집니다. 결국 해결은 안 되고 피로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행동과학자들이 발견한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은 현재보다 과거에 쉽게 속고 사실보다 기억에 더 흔들립니다.
랍비들이 왜 자꾸 옛 쓰레기장을 뒤지지 마라 라고 말했는지 과학이 뒤늦게 이해한 셈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과거를 꺼내는 것은 쉽지만 현재를 보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훈련을 의외로 꾸준히 해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오래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경은 참 재미있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완벽한 신이 세상을 만드는데 시작점은 아주 어수선합니다. 정돈되지 않았고 혼란스럽고 마치 창고 정리 미루다가 문 열자마자 택배 상자가 쏟아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면 좋겠는데 현실은 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첫날부터 복근이 생기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면 첫 달부터 대기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행착오와 실수, 부끄러운 실패가 먼저 찾아옵니다. 창업가들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멋진 제품을 팔지만 처음에는 실패작과 반품 상품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완성된 건물을 보고 감탄하지 공사장에서 나온 폐자재를 구경하러 오지 않습니다. 랍비들이 말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이 만들어졌다면 그 바탕에 있었던 시행착오는 성장의 재료였지 영원히 들고 다녀야 할 꼬리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돌이켜보면 지금 가장 자랑스러운 일도 시작은 어설펐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실력은 과거에 먼지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먼지를 닦아 오늘의 작품으로 만들어냈다는 데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완벽한 출발은 없지만 훌륭한 완성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은 바닥의 먼지보다 눈앞의 성취를 먼저 바라봅니다. 이제 두 번째 창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되던 당시의 숨가쁜 현실을 들여다보면 랍비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더욱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남긴 사람들은 편안한 서재에 앉아 인생 강의를 하던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 나라를 잃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가장 경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만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갑자기 머릿속에 탐정이 한 명 등장합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이지? 언제부터 잘못된 거지? 처음에 그 선택만 안 했어도 하며 사건 재구성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건 재구성은 3시간 동안 했는데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랍비들은 바로 그 점을 경계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계속 묻는 동안 그래서 오늘은 뭘 해야 할까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빵 반죽은 해야 하고 아이들은 배고파하는데 머릿속에서는 역사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매우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물론 원인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원망에 빠져 행동을 멈추는 순간 그건 지혜가 아니라 낭비다.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혼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폐허 위라도 벽돌을 쌓는 것입니다. 바람이 세면 문을 고치고 먹을 것이 부족하면 씨앗을 심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거에 거주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문학적 비유의 묘미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대궐 밑바닥의 오물을 찾아내는 사람은 대개 스스로를 매우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만 말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런 분 한 분쯤 계시지 않습니까? 모두가 좋은 아이디어네요 하고 있을 때 혼자 손을 들고 근데 2018년에 비슷한 거 실패했잖아요. 라고 말하는 분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갑자기 회의실 온도가 3도쯤 내려갑니다. 랍비들이 보기에 문제는 사실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계속 밑바닥만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위를 올려다보지 않게 됩니다. 신뢰는 약해지고 희망도 줄어듭니다. 비즈니스도 비슷합니다. 거래처를 만났는데 과거 실수만 캐묻고 동업자를 만났는데 옛날 실패담만 뒤지는 사람 곁에는 결국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흠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으시고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마 휴대전화 사진첩만 열어도 삭제하고 싶은 사진 몇 장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인간관계는 사진첩 정리대회가 아닙니다. 랍비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의 아픈 구석을 전부 들춰내며 사는 사회보다 꼭 필요한 것만 보고 함께 앞으로 가는 사회가 더 튼튼하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기 어렵다는 말처럼 사람 사이의 신뢰도 적당한 관용 위에서 자랍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모든 것을 밝혀내는 사람이 현명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굳이 들추지 않을지를 아는 사람이 더 지혜롭습니다. 이제 이 고대의 지혜를 현대 실존주의의 대표 인물인 빅터 프랭클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랭클은 정말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환경 중 하나였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쓰레기 더미 같은 현실에 던져진 셈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 속에서 무너졌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도 인간다움을 지켜냈습니다. 프랭클은 그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을 나누는 사람도 있었고
지친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지요. 상황은 똑같은데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과거와 환경이 전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집안이 이래서 안 돼. 예전에 실패해서 자신이 없어.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이제 못하겠어. 그런데 프랭클은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물론 과거는 영향을 준다. 하지만 오늘 무엇을 선택할지는 여전히 당신 몫이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은 사정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거래처도 변명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은 오늘 내가 내놓은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벤시라의 경고와 프랭클의 통찰은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과거의 쓰레기장을 평생 조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위에 벽돌을 쌓는 사람이 될 것인가? 결국 우리의 삶은 그 선택 위에서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출발선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쌓고 있는 건물의 방향입니다. 프랑스 문학의 거장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에도 이 탈무드의 경고를 무서울 만큼 충실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자베르 경감입니다. 자베르는 참 성실한 사람입니다. 너무 성실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분 보신 적 있으시죠? 칭찬도 규정집 보고 하고 감동도 결제받고 해야 할 것 같은 분 말입니다. 장발장은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합니다.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누구나 봐도 훌륭한 대궐입니다. 그런데 자베르의 눈에는 그 대궐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기초공사 때의 흙바닥만 보입니다. 저 사람 원래 전과자잖아. 예전에 은식기를 훔쳤잖아. 그것만 계속 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 초본을 사랑하는 수준입니다. 장발장이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과거 한 장면만 확대해서 보고 또 봅니다. 결국 자베르는 장발장의 현재와 과거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비극입니다. 도시의 평화도 흔들리고 자기 자신도 무너집니다. 여기서 빅토르 위고가 던지는 질문은 아주 묵직합니다. 사람은 과거의 잘못만으로 정의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오늘의 선택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 30년 동안의 성장과 노력은 전부 지우고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 평가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베르의 비극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볼 때 현재의 궁전보다 과거의 흙바닥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가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사람을 과거로만 이해하려는 순간 우리는 현재의 기적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두 개의 기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가운 시간 감각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참고서는 될 수 있어도 거주지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년 전 들었던 서운한 말은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머릿속 저장 공간 운영이 가끔 참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에너지를 쓰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미 끝난 어제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오늘에 투자합니다. 내 성과, 내 관계, 내 일, 내 선택에 집중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살리는 묵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인은 잘못을 덮어주자는 뜻이 아닙니다. 굳이 파헤치지 않아도 되는 상처를 계속 헤집지 않는 성숙함입니다. 여러분도 사람 사이가 좋아지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개는 상대의 약점을 하나 더 알아냈을 때가 아니라 알면서도 굳이 말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흠결을 찾아내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현재를 인정해주는 것은 훨씬 어렵고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는 서로의 궁전을 조금씩 지켜주는 힘에서 생겨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과거를 캐내는 능력보다 오늘의 가치를 인정하는 능력이 더 큰 지혜입니다. 자, 이제 내일 아침 눈을 뜨고 다시 일터와 가정으로 돌아갈 때 챙겨갈 5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거의 실패로 오늘의 자신을 할인 판매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넘어졌다고 해서 평생 엎드려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완벽한 조건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현실은 원래 조금 삐걱거립니다. 사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커피만 다 식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셋째, 사람을 평가할 때는 과거의 꼬리표보다 오늘의 행동을 보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성실한 사람이면 그것으로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넷째, 가족과 대화할 때는 오래된 사건 파일을 꺼내지 마십시오. 당신 저번에도 그랬잖아 라는 말은 신기하게도 문제 해결보다 체력 소모에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다섯째,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날 때도 지나간 흠집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 보여주는 신뢰와 실력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결국 세상의 기회는 현재 속에 있고 가치는 현재 속에 있습니다. 과거의 오물통을 끌고 다니느라 오늘의 궁전을 지나쳐버리지 마십시오. 과거를 참고하되 거기에 살지 않는 사람, 남의 흙바닥보다 오늘의 대궐을 먼저 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세상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가장 단단한 결실을 손에 쥐게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